예준이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곡팀들도 이 단어 어서오세요. 예준이 자료집 부지런히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단원은 쌤 생각에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는 거는 좀 비추고요. 3단원은 문제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누적 범위로 다 잘 공부를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쌤이랑도 문법은 처음부터 다시 다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5-1을 했죠. 경준이도 5-1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쌤이 영상 보낼게요. 다 촬영을 해놨거든요. 앞부분. 그래서 영상을 보겠다라고 하면 앞에 진도 나간 거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 생각에 4단원, 5단원에서 4단원은 좀 토론이 어렵고 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토론 부분.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는 총정리가 들어갈 테니까 2단원을 빨리 끝내놓고 문법에 좀 올인을 해주는 것도 좋다. 문법을 여러분이 잘 하지만 또 함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나갈 단원이 어디? 125페이지. 2-1 공감하며 소통하기. 아니 중앙고랑 김고가 여기를 들어갔단 말이야. 와 근데 의외로 여기에서 틀려오는 거가 좀 황당했어.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무시했던 것 같아.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함정들이 그냥 늘 요령의 경률이랑 간용의 경률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대충 보셨기 때문에 틀려오더라고. 중앙고등학교에서 되게 타격점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너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126 갑니다. 대화의 원리. 125는 안 봐도 되려나? 124부터 보자. 124부터 보면 따뜻한 말과 글, 대단한 학습 목표부터 가시죠. 대화의 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대화의 원리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세 가지의 원리로 나뉘어지거든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세 개 미리 적고 가겠습니다. 대화의 원리에다 밑줄 끄시고 협력의 원리, 대화를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대화는 항상 공손하게,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 순서 교대의 원리. 한 사람만 MRC 잡을 수가 없으니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고려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간습을 성찰하세요.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작성해 보세요.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어 생활을 합시다. 단원 한눈에 보기에서 소단원 1. 공감하면서 소통하자.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원리에 하위에 경률들이 있습니다. 그 경률이 대화의 상황이 주어지고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경률이야, 어떤 대화의 경률을 어겼어, 잘 지켰어 라는 선지로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잘해달라. 진짜 틀릴 파트가 아닌데 진짜 확딱지가 나더라. 여기에서 틀려오니까. 듣기 말하기 과정과 담화 간습에 대한 성찰하기. 주요 활동. 그래서 고쳐서 틀리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대충 외웠다는 뜻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원리 세 가지 번호 좀 매기고 가자. 공손성의 원리에다 번호 1, 협력의 원리에다 번호 2, 체면 유지의 원리에다가 3.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까?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 4. 담화 간습 이해하고 성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고 대화하시고 과거의 담화 간습 성찰하고 개선하시고 오늘날의 담화 간습 성찰하고 개선하자. 함께하는 국어생활 가시죠.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자.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자. 공동체의 언어 실천 양상 분석하자. 책임감 있게 국어생활하자.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 인식하기.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자.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 모색하자. 다문화 사회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국어생활하자. 125페이지 공감하며 소통하기. 소단원 학습 목표, 대화의 원리를 고려해서 대화를 합시다. 그 대화의 원리 세 가지가 뭐라고?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체면 유지의 원리까지.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간습을 성찰하자. 다 그림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화에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이죠.
성공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전략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하는 사적 대화, 전화로 하는 매체가 달라지는 대화, 인터넷 대화방에서 하는 대화, 우리는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를 통해서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이해 동그라미, 공감 동그라미. 그렇게 어떻게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대화로서 이해와 소통을 해야지 관계도 좋아지니까 여러분 미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경청하는 쪽입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친구와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시지요. 126페이지 계속 keep going. 공손성의 원리인데 이 경률들을 이제 구분해야 돼. 어떤 상황이 좋아졌을 때 무슨 경률을 어겼다. 이 경률을 잘 지켜서 대화했는데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손성의 원리, 서로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하자. 밑줄기자. 서로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에다가 밑줄.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세요.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세요. 첫 번째,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세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그러니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안 돼.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의무문의 문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옆에다가 의무문을 사용한 요청이라고 적자. 의무문을 사용한 요청. 이 책 좀 잠깐만 빌려줘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선택권이 없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부담을 확 느끼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권해야 된다. 요청을 할 때는 의문형으로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의 경률에서는 나한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을 하래. 나한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나한테 부담을, 밑줄 끌까? 부담을 주는 표현에다가 밑줄, 나에게, 내 탓해. 외부적인 거에서의 상황에서 뭔가를 다시 요청을 할 때 나의 탓을 하는 거야. 제가 부족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설명이 잘못됐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령의 경륜을 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는 상황일 때는 뭐다? 관용의 경륜을.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랑 성의여고랑 다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다 똑같이 풀어옵니다. 관용의 경륜에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령의 경륜을 어긴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니라 나한테 혜택이 되는 표현을, 내가 불편한 거를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대화 상황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관용의 경륜이나 요령의 경륜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령의 경륜은 뭐다?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 의무문으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킨 것 같습니까? 의무문을 사용했으니까.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놓쳐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를 탓하는 표현.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미세한 차이죠? 그래서 틀려오더라고요. 네, 틀리지 않게끔 문제로서 승화시키세요.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다. 내 탓해라, 내 탓. 그리고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의무문을 사용해라. 찬동의 경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줄이고 칭찬해라. 칭찬하는 표현에다가 밑줄. 박 선생님께서는 참 좋으시겠네요. 따님께서 이렇게 자기 일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니까요. 칭찬하세요. 너무 아부 떠는 것까지는 가지 말고. 겸양은, 내 칭찬은 하지 말고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겸손하게 표현에다가 밑줄.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동의의 경률은 그것보다는 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영동아 그거보다는 이라고 하기보다는 영동아 그 생각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사선책을 얘기해야 돼요. 네 말대로 그런 장점도 있었겠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네 말에 일단은 지지를 한번 해야 돼. I agree with you 한번 해주고 but 혹은 by the way 해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협력의 원리도요 중요해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TMI를 지향하자. 박찬호 이런 사람들이 너무 TMI 하기 때문에 MRC를 놓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지.
딱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 밑줄 자 필요한 만큼만 정보 제공에다가 밑줄 정보의 양과 관련한 양의 경률.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진실된 정보를 얘기를 해야지 정보의 질에 어긋나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는 얘기하면 안 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하더라 통신 있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정보의 질에다가 밑줄 진실한 정보 밑줄 정보의 질에다가도 밑줄 관련성의 경률에서는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의 관련성과 연관이 됩니다. 정보의 관련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화 맥락도 중요해. 대화 맥락에다가 별표 너무 중요해. 그러니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친구들 있죠. 화제를 급변시키는 친구 있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 라는 걸로 화제를 급전화시키는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지 마세요. 태도의 경률은요. 적당히 저어주세요 하면 안 돼. 명확하게 5에서 10회 혹은 거품이 날 때까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호에다가 X 하시고 두 가지 이상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중의적 표현은 문학에서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중의적 표현을 굳이 일상생활에서 모호하고 헷갈리게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 중의적에다가도 X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게 적당히 적으세요가 아니라 거품이 날 때까지 적으세요. 의도가 분명에다가 밑줄, 명료에다가 밑줄, 정보를 제시를 할 때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 세 번째, 체면 유지의 원리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끄자. 상대의 체면 고려에다가 밑줄, 예의를 갖추자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적극적인 예의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세요. 상대를 존중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소극적인 예의 전략은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솔직한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감을 표현을 할 때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순서 교대의 원리인데 오른쪽 귀퉁이에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 왼쪽 귀퉁이 처음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대화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화란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 대화의 원리의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원리의 개념이라고 적어 놓을게. 대화 원리의 개념이라고 적자. 대화 원리의 개념.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대화의 유형은 크게 공적과 사적으로 나뉘어지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방송의 대담이나 회견이 있고요. 사적인 대화로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로 주로 친교적 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친교에다가 동그라미. 대화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대화의 상황, 대화 시간 및 장소, 대화 참여자들을 고려를 하세요. 대화의 상황은 뭐다? 시간과 공간을 고려를 해. 시간에다가 밑줄, 장소에다가 밑줄. 얘들아, 공식적인 장소인지 비공식적인 장소인지 따져줘야 돼. 회의 시간인데 친구들한테 야 조용히 해. 안 돼.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이 누군지도 고려해 주시고 대화 참여자, 하자와 청자의 친밀도나 화자와 청자의 흥미나 관심사, 지식 수준, 요구나 기대, 그리고 대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대화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 하나 더 추가시킵시다. 순서 교대는 MRC 독점하지 말라는 거야.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MRC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를 하면서 적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127페이지 갈게요. 듣기 말하기 과정에 점검과 조정하기로 들어가 보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듣자. 상황에다가 동그라미, 맥락에다가 동그라미. 담화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자. 목적과 의도에다가 밑줄.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듣는다.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서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해주시고 목적 자그마하게 별표, 상황 자그마하게 별표. 상황은 한 번만 더 적고 갈까? 시간, 공간. 시간과 공간이 어떠한지를 고려해 주시고 말하기의 목적은 뭐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친교의 말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목적도 고려를 하세요. 청자의 지식 수준, 감정과 태도를 고려하면서 말하고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 준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언어에 준한다라는 것은
언어의 반만 언어라는 거야. 언어적인 표현인데 서포트 해주는 언어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을 서포트 해주는 건 뭘까? 준언어적 표현 위에다가 어조, 속도, 강약 이런 것들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쌤이 중이 연불 외듯이 말하면 여러분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쌤이 좀 썩내듯이 크게 말하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하다. 별 3개. 뭐 이런 것들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준언어적 표현 다시 위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어조, 속도, 강약 이런 것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뭘까? 표정, 몸짓, 옷차림. 장례식 갈 때 검은색으로 의도를 전달하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옷차림, 표정, 몸짓. 언어가 아닌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내려와서 듣고 말하기를 계획하거나 조정하는 과정,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황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밑줄 끌게요. 상황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에다가 밑줄. 담화 관습의 이해와 성찰 갑니다. 담화 관습이라는 것은 약간 문화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PR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지? 좀 자기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또 와이프나 자기 가족들을 칭찬을 했을 때 아내를 칭찬하면 특히 팔불출이라는 욕까지 얻어먹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란 말이야. 그리고 애정을 직접적으로 남들 앞에서 막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민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고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인 것 같아.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되어 있는 고유하게 형성에다가 밑줄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입니다. 쌤은 조금은 성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담화 간습 우리나라랑 공동체의 담화 간습에서 돌려 말하는 것 쌤은 좀 그닥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라면 밑줄 긋자 완곡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에다가 밑줄 변가, 오줌이라는 변소 좀 직접적으로 더럽죠. 똥변자에 오줌 소자 좀 더럽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자? 화장실 혹은 뒷간 뭐 이런 걸 죽었어 라고 하기보다는 돌아가셨어 라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표현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은 좀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인데도 항상 좀 작은 선물에 큰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라고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말하죠. 엄청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차린 거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죠. 신중하게 말하는 간습, 상황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래서 3, 4, 1원이라고 하거든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래.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에다가 별표. 쌤은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실수를 저지르거나 오해를 산 경우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쌤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말을 할 때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난 후에 해야 한다. 담화간습 성찰하기. 전통적인 담화간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성찰해주세요.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전통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해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에 맞는지 성찰을 해서 바람직한 문화라면 계승해 주시고요. 오늘날의 사회 문화랑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합시다. 개선에다가 밑줄 바람직한 문화로 뭐 해주자? 계승하고 발전하자. 계승 발전에다가 밑줄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에 맞게 듣고 말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해. 사회문화적 맥락에다가 밑줄 차별적 표현은 삼가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표현을 익히자. 그럼 오른쪽 귀퉁이 갈게. 보통 대화 참여자들이 주고받는 말이나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음성 언어일 때는 음성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그럼 대화의 담화야. 담화에다가 밑줄 문자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그걸로 표현을 했어. 그럼 글을 쓴 거야. 문자 언어는 글, 음성 언어는 담화. 글에다가 밑줄 오늘날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를 해서 담화는 구어적 의사소통과 글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 담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맥락을 둘러쌌을 때 화자랑 청자, 발화의 내용에서 화자는 어떤 의도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청자는 배경 지식, 처지와 상황 등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발화는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한다.
맥락은 별표 쳐야 돼. 맥락에다가 별표.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맥락. 상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돼지꼬리뿅. 시간, 공간이라고 적어줘. 상황 맥락은 시간과 공간이야. 상황의 맥락에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뭐까지 더해져야 된다?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회문화적 맥락 고려해주세요. 시간과 공간의 상황 맥락 고려해주세요. 맥락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화자랑 청자, 그리고 발화의 메시지의 내용. 128페이지 진짜 안 틀릴 것 같은 단원이지 않나? 쉬울 것 같지? 근데 틀려와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너무 속상해. 128페이지 갈게요. 그 문제만 맞춰도 등급이 달라질 것 같은 거 있지. 왜냐? 남들이 맞추는데 내가 틀리는 문제가 되잖아. 이건 쉬운데 내가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이 되어서 대화의 원리로 갑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하자고? 대화의 원리.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의 원리에 대한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국어시험인데 떨린다. 넌 어때? 너무 떨리는데? 그래? 내일 국어시험이 있었니? 내일이 국어시험이었나?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하고 밑줄 그자.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에다가 밑줄. 무슨 경륜을 어겼습니까 지금? 이현이 왕싸가지는 무슨 경륜을 어겼습니까? 칭찬이라든지 공감 못하는 태도야.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에서 뭐가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앞으로 가시죠. 뭐에 어긋났다라고 보십니까? 비방을 했잖아. 실력 없는 애들이 뭐를 한다고? 긴장을 한다. 한심하다라는 거에서 찬동의 경륜이야.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찬동의 경륜. 얘들아, 우리 모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면 어떨까? 나는 모듬으로 하는 가제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에다가 밑줄 쫙 그으시고 얘는 무슨 경륜을 어겼지? 지금 모듬 주제, 발표 주제 정하자라고 하는데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는 관련성의 경륜에 어긋나죠. 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관련성의 경륜이라고 적어주시고 모둠으로 하는 과제가 싫어. 이것도 뭐에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지? 동의의 경륜. 그럼 모든 과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겁니다. 나는 모둠으로 하는 과제 싫어. 오후로 가시죠. 준서가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라는 준석이의 고민. 그래? 고민이 많겠다. 그동안 정말 답답했겠다. 정말 답답했겠다라고 소극적으로 약간 좀 공감해주는 거야. 소극적인 공감의 표현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거고 적극적인 공감 표현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방향이 잘 나오지 않는 거구나. 그 사람이 한 말을 요약해서 재진술하면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거예요.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소극적인 공감 읽기를 해주니까 바로 준석이가 고마워하지. 근데 재훈이는 뭐라 그래?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무슨 경륜입니까? 이런 불쾌한 상황이 있나? 비방했지. 찬동의 경륜이라고 적어줘. 자, 그러면 우리는 원리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륜들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제소화, 공손한 표현은 제대화. 수행 방법이 뭐라고요? 공손한 표현은 제대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제소화. 네. 요령의 경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요.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린다. 옆에다 뭐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의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줘.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자? 의무문을 통한 요청이라고 적자. 의무문을 통한 요청.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줘. 간용의 표현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린다라는 것은 뭔가 상황에 불편한 것의 원인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거야. 화자 탓으로 돌리기라고 적자.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린다. 옆에다가 화자 탓으로 돌리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찬동의 경륜은 비방 X, 칭찬 동그라미. 겸양의 경륜은 칭찬보다는 겸손하게,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동의의 경륜은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자.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에다가 밑줄. 협력의 원리로 계속할게.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서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해. 양의 경률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에다가 밑줄. 질의 경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봐봐. 진실한 정보에다가 밑줄.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봐봐. 맥락에 맞는 에다가 밑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해. 모호에다가 X, 중의에다가 X. 체면 유지의 원리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거든.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하자. 적극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싶니?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봐봐. 소극적인 예의 전략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야. 소극적 예의 전략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하세요. 맥락으로 가시죠. 아까 대화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어. 무슨 맥락으로?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환경을 말하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밑줄 끄자. 시간과 공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 돼지꼬리 뿅! 상황 맥락이라고 적어주세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간섭, 사회문화적 간섭에다 밑줄 쭉 끄시고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맥락이 또 밑에 설명이 되네요. 하자와 청자가 처한 구체적인 장면으로 시간 장소입니다. 시간 장소에다가 밑줄. 어떤 목적이나 주제 의도. 사회는 지역이나 세대나 성별이나 문화와 관련된 맥락들이야. 129페이지 계속 이어가도 되겠니?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서 대화 상황에서 가나다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얘기해봐봐. 가에서 쌤이 무슨 경륜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지? 한심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 비방이야. 그러면 이건 찬동의 경륜을 어겼어. 옆에다가 찬동의 경륜. 그리고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라는 거에서 대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옆에다가 뭐라고? 관련성의 경륜이라고 적어줘. 그리고 다에서는 준석이 너 책을 읽지 않아서 그래. 책 좀 읽어라. 이것도 역시 비방이기 때문에 찬동의 경륜이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리고 체면을 손상시켰어. 밑줄이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애다가 밑줄. 가나다에서 말의 대화 원리를 적용해서 올바르게 고쳐보면 야 열심히 했어. 너 잘할 수 있어. 옆에다 뭐라고? 찬동의 경륜. 좋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 라고 하면 관련성의 경륜로서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해.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 라고 하면 얘는 체면을 잘 지키게끔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린 거야. 체면의 예의 전략이라고 그냥 적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대화도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이 대화의 원리를 잘 지켰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문제풀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에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요. 대화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생각해 주시고요.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해보고 대화의 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의에 맞게끔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2에 내려오시죠. 공손의 표현, 상대의 부담은 줄이고 이익이 되라. 이게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문 좀 열어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에게 요령의 경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문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상대한테 선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만이 일어나 라고 하기보다는 일어서서 수업을 들으면 잠을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지 요령은 상대한테 뭐다?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요청하세요. 관용의 경륜은 내 탓하세요. 내 탓.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뭐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제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단계를 풀고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자기 탓을 좀 돌린다는 거. 찬동은 상대 칭찬. 그리고 겸양은 내 겸손. 동의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강점을 두고 차이점의 의견을 얘기해라. 양은 적당하게. 질의 경륜은 진실된 정보. 관련성의 경륜은 대화의 맥락에 맞게. 태도는 뭐다?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해라. 적극적인 예의 전략을 차려주시고 소극적인 예의 전략을 차려주시고 소극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130페이지 너무 중요하다. 집중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담화 관습이라고 합니다. 문화죠. 대화를 나누는 문화.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는 관습 가시죠.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은 상하고 불쾌할 수 있거든요. 완곡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세요. 밑줄 긋자. 완곡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에다가 밑줄. 주민호쌤이 내 피셜을 좀 터뜨리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막 필기 많이 해주실 거거든요. 잘 적어서 총정리합시다. 겸손하게 말할 때는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은 줄이고 스스로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신중하게 말하기 3, 4, 1원을 기억하시죠.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새치 혀 밑에 칼 들어있다, 도끼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 도끼에 자기 목이 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해라. 과묵에다가 밑줄. 쌤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라. 3, 4, 1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후회됐던 적이 많거든요. 말을 쉽게 해서. 자료 1로 갑니다. 옛 이야기에 다만 감습. 별표 3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내오면서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면서 먼저 사과부터 하는 거야. 단백질이 없어. 채소에다가 밑줄 식이섬유만 주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라네. 단박한 것뿐에다가 밑줄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그냥 한두 마리도 아니야. 한두 마리면 김 선생이 무리한 요구지.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어. 닭이 있는데 말이야. 푸대접에다가 밑줄. 나를 푸대접을 하네. 푸대접에다가 밑줄. 그래서 김 선생이 글을 보면서 말했어.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서 안주를 담아서 말고기 육회를 먹자. 하나뿐인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니 호호호. 자네 집에 있는 닭을 빌려 타고 가면 되지. 밑줄 끌까요? 쏘리.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에다가 밑줄. 그래서 돌려 말하기에 뭐라고 얘기하게? 차게 기한에다가 동그라미. 차게 귀한 아니다. 기한이다. 기한. 후대접하는 거를 비꼰 거지. 닭을 좀 잡아라 라는 거를 내가 말고기를 잡고 내가 닭을 타고 갈게 라는 것으로 돌려 말합니다. 김 선생은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서 대접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돌려 말하는 담화 간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돌려 말하는 담화 간습. 자료 1의 핵심 정리. 설하거든요. 옛 이야기. 친구를 인색하게 대접한 집주인에 대해서 재치있게 지적을 했다. 웃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구나. 재치와 익살이 넘치는 표현을 밑줄 긋자. 돌려 말하는 관습에다가 밑줄.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게? 밑에다가 풍자라고도 적자. 풍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시험이 딱 3주만 고생을 해봐봐. 자료를 정말 많이 푸시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게 이번 시험에서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법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누적이 되니까 그 정도로 까먹지 않게끔 이제 쌤이 자료집에 넣어놓은 것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단원 2단원, 4단원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쌤이 느끼기에 1단원보다는 훨씬 나아요. 계속 이어갈까? 131. 담화 간습에서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되어 있는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다. 규칙 밑줄, 태도 밑줄. 공동체의 담화 간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해주세요. 부드럽게 표현에다가 밑줄.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겸양의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기.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3, 4, 1원. 신중하게 말하세요. 변화된 오늘날의 간습은요, 무조건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잘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표현에다가 밑줄. 수직적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합시다. 밑줄 긋자. 수평적 의사소통에다가 밑줄.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부여를 하세요. 자율성 밑줄, 창의성 밑줄. 무조건 말을 삼가기보다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극적 표현에다가 밑줄. 그래서 자료 1은 뭐였다? 돌려 말하는 담화 간습으로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세 라고 푸대접을 했어. 거기에서 뭐다?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낮추어서 표현을 하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쌤은 이거는 좀 푸대접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단박한 것뿐이라네 라는 거에서 닭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하고 낮추어서 표현했기보다는 쌤은 좀 푸대접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요령 있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확인할까?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위에다가 말하고 수업 시간 확인이라고 좀 적어줘. 나는 집주인이 겸손하게 말한 것 같지 않고 그냥 푸대접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단박한 것뿐이야. 닭이 있잖아. 근데 단박한 것뿐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 말을 잡아서 안주를 장만하게 닭을 빌려 타고 가려고 하네. 재치있고 익살스럽게 표현에다가 밑줄 상대방을 쿡 찌른 거죠. 돌려서 찌른 겁니다. 132페이지 계속 가시죠. 매체 자료에 나타나는 담화관습에서 겸손하게 말하자.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해강은 세윤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손님에게 되게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오니 밥그릇을 건네주면서 아이고 차린 게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에다가 밑줄 극단적으로 자신 겸손하게에다가 밑줄 아니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뭔 소리요.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는디 위트 있게 표현하는 거죠. 저기 더 있은게 모지라며 말이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 맛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가 차린 것에 대한 겸손한 속담에 나타나는 담화관습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돼요. 그만큼 말 조심하라.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대요. 밑줄 자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에다가 밑줄 대조대꾸라고 좀 적어주겠니? 가루가 칠수록 고와진다면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대조대꾸를 적어주시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것으로 말이 많으면 맛있는 음식도 안 나온다라는 거야.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밑줄 끌게요. 말이 많은 집은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김 선생의 말을 돌려 말하는 관습,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 속담은 신중하게 말해라. 2번 갑니다.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대화 상대, 좀 편안한 단원인 것 같지?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놓으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의 담화관습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하게 되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계승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따를 필요는 없어.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끔 밑줄 긋자. 오늘 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수정 보완에다가 밑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발전시키자. 자, 그래서 자료의 핵심 정리는 한 번만 보고 갈게. 드라마 대본으로 소년체전 도전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 세윤이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할머니, 배드민턴을 소재로 해서 청소년들의 선의의 경쟁과 우정입니다. 위로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관습이 드러나더라. 속담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누적해온 삶의 지혜야.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과 문화, 말하려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언중들 사이에서 정착된 표현으로 당대의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133페이지 계속할게요. 매체 자료에 나타나는 담화관습, 할머니 아이고 차린 게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관습, 세윤이는 명절보다 더 많아요. 잘 먹겠습니다. 우더른께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말하기. 우더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현을 하자.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만큼 말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야. 순식간에 퍼진다에다가 밑줄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안 된다에다가 밑줄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대조대꾸를 통해서 가루는 채에 칠수록 고와지기 때문에 쳐야 돼. 하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시비가 많아지거든. 밑줄 긋자. 시비가 길어지고에다가 밑줄 다툼까지 가게 되니까 shut up mouth.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하자. 밑줄 긋고 갈까?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에다가 밑줄 쉽지.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성찰을 하자.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말하거나 겸손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 등의 담화관습을 지키면서 대화를 합시다. 담화관습 계승을 위한 올바른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죠.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계승을 하되 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비판적 안목으로 긍정적 의미는 수용을 하고 부정적 의미는 수정 보완해주세요. 밑줄 긋자. 다시 한 번 더. 긍정적 의미는 수용에다가 밑줄, 부정적 의미는 수정.
조안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비판적 안목으로 지켜라. 학습활동 하고 나면 그냥 끝나. 근데 이렇게 하고 2-2도 진짜 쉽거든. 근데 틀려오는 것은 대화의 원리더라.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릴게. 2-2까지 그냥 쑥 읽어버리면서 그냥 끝내고 그냥 문제로서 승화시켜야 되는 단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모의고사로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매기시는 거를 지양하셔야 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려고 하는 데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좀 점검을 많이 하세요. 중간고사 때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쌤은 조금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조금만 더 공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페이지 갈게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쌤은 항상 내가 너무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목이 국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 수학이랑 영어는 정말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국어는 여러분이 진짜 공부 욕심이 있어서 다니는 거야. 국어까지도 여러분이 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라서 쌤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인 요소인 것 같아서 늘 열심히 하는 여러분만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쌤은 여러분을 되게 늘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좀 찡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화이팅 해봅시다. 가나다에서 지키지 않는 대화의 원리를 찾아봐봐. 이를 올바르게 고쳐볼까?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좋은 생각이야. 봐봐. 좋은 생각이야로 일단은 뭐 해주는 거야? 동의를 해줘. 동의의 경률이라고 적자. 그런데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이거는. 모호해. 태도의 경륜을 어겼어. 태도의 경륜. 협력의 원리에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것으로 태도의 경륜을 어겼어. 난 버스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 나 횡단보도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 버스 탈 건지 지하철 탈 건지 교통수단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TMI다. 협력의 원리 중에서 뭐를 어겨버렸다? 경륜, 양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줘. 이거 요령일 것 같아? 관용일 것 같아? 뭐를 어긴 거야? 요령일 것 같아? 관용일 것 같아? 이걸 좀 잘 구분을 하자는 거야. 뭔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을 탓하는 거 이거 좀 묘하지?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내 짐 좀 들어줘 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뭐를 어겼다? 요령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생각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관용의 경륜이랑 뭐랑 차이예요? 라고 하면 대화상을 외워. 내 탓하는 거 있지? 내가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좀 놓쳤어.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 딴 생각하는 바람에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 다시 얘기해도 될까? 이런 게 관용의 경륜이라는 거지.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내 짐 좀 들어줘는 일방적인 요구로 상대한테 부담을 팍 지워주는 뭐를 어겼다? 요령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이것도 뭐야?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시키는 예의의 전략에서 어긋났죠.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 가겠습니다. 협력의 원리. 여학생이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같이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여학생은 난 지하철을 타고 간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체면의 유지에서는 공손성의 원리는 너를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 짐 좀 같이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일에 방해가 되겠지만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거 있잖아. 내 짐 좀 같이 들어줄 수 있을까? 에다가 밑줄. 의문문을 통해서 상대한테 요청을 하면 상대에게 선택권이 가기 때문에 상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움말 계속 할게요. 남학생은 짐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여학생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여학생은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반응이죠. 이 상황에서 너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여학생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했다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여학생의 답변도 달라졌을 거야.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죠. 154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의도적인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경우. 의도적으로라고 적자.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경우.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경우. EX 사례 가겠습니다. A 땡땡 영화 보러 갈래? A는 영화 보러 갈래? B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어겨보자. 내일 영화 보러 갈래? 라고 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대답. 내일 국어 시험이잖아 라고 하자.
내일 모의고사잖아 라고 적자. 내일 모의고사잖아.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유를 어기니까 이게 어떠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죠? 완곡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살표, 완곡한 거절.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유를 어겨라. 내일 모의고사잖아 라는 것은 제정신이니? 라는 의미를 나는 공부하러 가겠다라는 거야. 컨디션 조절하러 가겠다는 거야. 영화 X. 오케이? 자, 그러면 135페이지 계속 갑니다. 숙제가 쌓여갑니다. 다음 상황에 적절한 대화, 그러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쌤이 주는 자료집, 그리고 성의고 기출 이렇게만 딱 풀어봐봐. 그러면 진짜 마무리 잘 될 거야. 응? 다음 상황에 적절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듣기 말하기 과정 정을약 점검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2의 1에서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는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로 가실까요? 다음 라디오 대담을 듣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담화간습을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과거의 담화간습 비판적에다가 밑줄 비판하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비판적 안목은 뭐다? 긍정적인 것은 수용을 하고 부정적인 것은 수정 보완하는 게 비판하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 그른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로부터 전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말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 있어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 밑줄 자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에다가 밑줄 약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자. 문제제기 밑에다가는 뭐다? 비판적 안목의 필요성이라고 적자. 비판적 안목의 필요성. 비판적 안목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언어 생활을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말 연구가 정세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담화간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긍정적인 건 수용, 부정적인 건 수정 보완. 그걸 기억해줘. 오늘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를 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은 소중한 언어 유산이지요. 하지만 여자 셋이 모이면 세 접시 뒤집어 놓는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이 말이 너무 많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들도 있습니다. 벙어리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은 꿀을 먹은 벙어리. 너무 기분 나쁜 벙어리의 장애에 대한 디스네요. 그죠? 놀림감이 만들어졌네요. 이런 속담들은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이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외에도 차별적인 표현을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담화간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잃을 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부형이었어. 말이 되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사용해줘야 된다? 학부모. 학년의 자녀, 방문과 같이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는 말이 나왔대.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서 어머니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대체되었다고요? 학부모. 그리고 파출부. 너무 표현이 차별적인 표현이죠. 파출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도우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1번. 우리말 연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바라보는 담화간습은 성차별적 내용이나 장애를 차별하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속담. 보기를 참고해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을 찾아서 오늘날에 맞게 고쳐보자. 학부형은 어떻게 고친다고? 학부모. 137페이지 갑니다.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에서 벙어리, 장님, 기머거리, 장애자, 장애우, 호녀라 이런 표현 대신에 벙어리는 언어장애인, 장님은 시각장애인, 기머거리는 청각장애인, 그리고 장애자, 장애우보다는 장애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 호녀라보다는 다문화 가정 자녀.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태도에 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다음 대화의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청소년의 담화간습을 성찰을 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관해서 모든별로 도의해봅시다. 그동안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되돌아봐봐. 카톡방에 갑자기 비 오네? 우산 좀 빌려줘. 우산 좀 빌려줘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를 안 지켰지?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해야 돼? 뭔가 요구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요령의 경률이야. 요령의 경률 X.
나처럼 일기예보를 봤어야지. 뭐라고? 우산 맡겨놓으심 비 맞고 걸으면 시강이겠다. 언어 공동체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정확하고 진솔하게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자세, 지역이나 세대나 성차별적 표현이 그리고 비속어를 삼가자.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기본적인 어문 규범을 준수하자.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에 유의하여서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 능력을 기르자.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여서 언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자. 2번.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반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상처 주는 말, 책임감 있는 소통, 오해와 편견 생기지 않기, 말 자르지 말고 경청하기,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진심을 다해라. 138페이지 갑니다.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줄이고 무슨 표현을 늘려라?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려라.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이익이 되는 이익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되는 표현을 늘리자. 상대를 칭찬하는 비방하는 표현을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을 늘리자.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자.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공통점, 차이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자. 그리고 양과 질,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을 하세요.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에 무엇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맥락. 그리고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삼가세요. 적극적인 예의 전략은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를 뭐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자? 존중.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유감을 표현을 하자. 담화간섭의 이해와 성찰로 갑니다.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부드럽게 여기가 나와버렸네. 완곡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2번째, 무엇하게 말하셔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요. 그리고 3번째, 신중하게 말하세요. 전통적인 담화간섭은 긍정적인 건 수용하고 부정적인 건 수정 보완하는 비판적 안목으로 성찰을 해서 바람직한 문화는 계승하고 오늘날의 사회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합시다. 끝. 숙제가 쌓였고요. 실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145페이지 계속 킵고. 함께하는 국어생활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올까? 굉장히 가벼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단원은 그냥 짧고 굵게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어려운 단원은 4단원 되겠습니다. 기납과 연역, 유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죠. 소단원 학습 목표 갑니다. 화장실 갔다 올래? 오케이, 그럼 잠시 끊었다 갈게. 동의 갔다 와. 살짝 보고 있을게요. 145페이지 소단원 학습 목표.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글쓰기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자.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어 생활을 하자.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라는 말로 묶여있는 것들은 서로 닮아있지. 하지만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잖아.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도 생기는 거야. 세상에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해야 해. 함께하는 국어생활 어떻게 해야지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본말 한번 보시죠. 세상에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세상에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서 그 모습에서도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을 이해를 하자. 146페이지 가시죠. 언어 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야. 같은 언어에다가 밑줄. 우리 그러면 언어 공동체네. 언어 공동체의 특성. 지역, 동그라미. 분명히 표준어에 그리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끄덕할 수 있죠.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 남자랑 여자에 사용하는 언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조금 뚜렷해져요. 지금 10대에서는 여러분의 언어가 비슷해도 남성 언어랑 여성 언어에서 남성들은 하십시오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군대에서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하십시오체 사용하면 ROTC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쌤은 들었어요. 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십시오체를 여러분이랑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알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혹시 대학 때 ROTC라는 이야기를, ROTC는 학군단이에요. 대학교 안에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세대,
성에다가 동그라미, 남자 언어, 여자 언어 분명히 차이 있고, 세대는 10대 언어랑 중장년층의 언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 두 번째, 동일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도 구성원의 사회적, 지리적 변인과 언어 사용의 상황 맥락적 변인에 따라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밑줄 긋자. 구성원의 사회적, 지리적 변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언어 사용의 상황 맥락적 변인에다가 밑줄. 같은 언어 형식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지역적 배경과 언어 사용의 맥락, 목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 네 번째, 개인은 하나 이상의 언어 공동체에 속하며 둘 이상의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10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남자와 여자. 이제 두 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야. 지역 방언에서 남자와 여자, 전라도 여자랑 경상도 남자 두 가지의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고, 언어 공동체 집단 또한 계속 변화를 하고, 그에 따라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실천 양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별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두 번째,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개성적인 글을 쓰자. 일상의 가치 있는 경험과 소재를 찾아보고, 예상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 이해하고, 언어 공동체의 장문 특성 고려하고,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의 언어 고려하고,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언어와 표현의 방법을 활용을 해라. 글쓰기의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태도를 길러보세요.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가꾸기 위한 태도. 각각의 언어 공동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사회 방언은 해당 집단의 문화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구성원과 이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집단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왼쪽 기퉁이 보실래요? 다변화. 변화가 다양하다. 밑줄 끌까? 모양이 다양하고 복잡에다가 밑줄. 방언은 한 언어에서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분화가 되는데,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지역 요인은 진짜 딱 지역으로만 나뉘어지고, 사회 요인은 좀 다양하죠. 세대, 성별,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모습, 지역에 따른 방언과 표준어 사용, 세대, 성, 매체에 따른 언어의 사용,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따라서 언어의 사용. 그냥 진짜 그러려니 하면 되는 단원이기는 해. 147.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거는 찜찜이잖아. 한 번만 읽고 딱 끝내버리자. 상대를 차별하는 언어 표현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품위 있고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상의 언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집단, 다양한 언어 등에 대해서 미리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를 일단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가 공존한다. 남북 분단의 지속화로 인해서 남북한의 언어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된다.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서 언어 사용 양상이 차이가 존재를 한다. 진짜 읽고만 지나가자.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 분석해보시고 해결 방안. 여러분,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에다가 밑줄, 이민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언어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도 있고 동남아인들도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따뜻한 밥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세요. 두 번째, 남북한의 제도나 어휘, 문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 없다라는 뜻이 진짜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오징어는 북한이랑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확인해봐. 지역 방언은 다양한 방언에서 부추랑 정부지랑 솔 중에서 우리는 부추를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조어나 줄임말 유행어,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이를 모르는 어른 세대가 대화를 할 때 갈등이 초래가 되더라. 치저는 이제 쓰지도 않잖아요. 또 치저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댕좋다 하나 배웠습니다. 댕좋다. 개 대신에 이제 댕을 쓰는 걸로. 이건 요새 지나갔어요. 댕도 지나갔어요. 서운하네요. 남녀 차별적 언어, 여의사, 이런 성을 붙이지 마. 학부형, 남녀를 차별하는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자, 국가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차별의 언어를 협력과 소통의 언어로 바꾸자. 밑줄 긋자. 협력과 소통의 언어에다가 밑줄. 남북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서 언어의 동질화 방안을 마련하자. 어휘나 문법 체계 통일.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어서 언어 생활하자. 윤리의식 밑줄, 책임감에다가 밑줄. 지역과 세대, 성, 문화 등의 갈등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언어를
협력과 소통의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상대를 배려에다가 밑줄 진정한 소통의 시작. 읽어볼게요. 갈래는 수필입니다.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소통,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바람직한 소통 태도,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제시해서 화제를 이끌어내자 자문자답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그래서 글과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서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세요. 진짜 읽고 나면 그냥 끝인 단어니까 딱 오늘 30분만 참읍시다. 30분만 해도 안 끝낼게요. 20분 만에 끝낼게요. 이 글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개성있게 쓴 글입니다. 밑줄 끌게요. 한국어를 가르쳤던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다가 밑줄 다른 언어 공동체한테 글쓴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들의 특성을 인식을 하고 상대가 처한 상황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때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 사회에서 바람직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리고 지역이나 성별, 세대 등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갈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지닐 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글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148페이지 갈게요. 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잠시 공부를 하러 왔거나 아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야.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진짜 한국을 사랑해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처음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강의였다. 저마다 다른 색색의 눈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로 하나가 되어서 빛났대. 이들 중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대중문화나 유명 관광지, 그리고 한국의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궁금해하고 있고, 한편 한국인과 결혼하여서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다르지. 다른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초급 한국어 강의인데도 어려운 친족어나 호칭어,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런 가족 관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한단 말이야. 결혼을 한 이민자들은 두 집단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달라.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과서 날개 문제 갑니다. 언어 공동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지역과 세대, 성,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요.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잖아. 의사소통에서 언어 중요성. 언어는 우리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매체이다. 언어는 우리가 지식을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언어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고립되고 외로운 곳이 될 거야. 149쪽.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대화할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젊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랑 대화하고 싶잖아.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친족어랑 높임 표현을 이해할 상황이 많을 거잖아. 내려오세요. 교과서 내용 확인입니다. 한국 가요나 드라마 좋아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가요나 드라마 좋습니다. 대중문화나 유명 관광지, 그리고 한국의 10대랑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한마디로 젊은 세대와 교류를 할 거니까 밑줄이다. 젊은 세대들과 대화에다가 밑줄. 이거를 안 읽으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 한 번은 진짜 읽어야 돼.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 학생들은 가족 문화에 관심이 많아. 가족 문화에다가 밑줄, 그리고 복잡한 친족어나 호칭어, 높임 표현도 알고 싶어. 왜? 한국이랑 한국의 가족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담화 내용과 담화 방식이 다른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밑줄 끄자. 담화 내용과 담화 방식이 다른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다가 밑줄.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존중과 배려, 존중 밑줄, 배려 밑줄. 150페이지 계속 갈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 인식하는 태도도 중요해. 우리도 한국어로 소통하지만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세대, 성문화가 다양하지.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밑줄 긋자. 상대가 처한 상황 이해 밑줄, 존중 밑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들,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를 모두를 이해를 하자. 밑줄 긋자. 공동체 이해에다가 밑줄, 배려 마음에다가 밑줄.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소통하려고 다가올 때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봐. 나와 소통하려는 상대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서로 존중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상대가 속한 공동체가 다를 수가 있어.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가 있어. 밑줄 자, 편견 없이 바라볼 때 진정한 소통에다가 밑줄. 자, 우리 사회의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언어 공동체, 한국어로 소통하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 문화 등이 각자 다양하다. 지역 방언과 표준어,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남녀 차별적 언어, 다문화 사회로 인한 언어 차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언어 차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태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자. 밑줄기자. 모두를 이해 배려에다가 밑줄. 편견 없이에다가 밑줄, 존중에다가 밑줄. 151페이지 빨리 끝내버릴게. 지역 차이로 발생하는 거. 야, 좀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들,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지. 다양한 지역 방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 소통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라도 사람들이라든지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해. 밑줄 끄자.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방언을,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에다가 밑줄. 근데 때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어. 불편함에다가 밑줄. 세대 차이, 연령층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 소통. 노년층은 옛말과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지. 노년층은 한자어, 옛말, 밑줄. 젊은 세대는 신조어나 줄임말. 잘 있기. 무슨 말이게? 잘 있기. 머리맡에 놓고 마시는 물이야. 잘 때 머리맡에 두는 물. 그리고 치적.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요즘도 씁니까? 젖잘싸. 아닌가요?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도 있고 사회적으로 간습화된 성별, 편견이 담긴 언어적 표현도 있다.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건 잘못된 인식이죠. 남성에게 과도한 책임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죠. 다문화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어휘나 담화 구성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 문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언어 차이가 생기게 되고 북한식의 억양과 말투, 어휘나 문법 체계의 차이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롭다라는 뜻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상황 이해에다가 밑줄, 어떤 공동체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어떤 공동체에다가 밑줄,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합시다. 존중 대화에다가 밑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와 관련된 지역과 세대, 성, 문화를 이해하세요. 편견 없이 상대를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임하세요. 152페이지 가시죠. 1번에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소통 태도를 알아보자. 글쓴이의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봐봐. 이들을 각각 언어 공동체로 볼 때 그 특성을 살펴봐봐. 한국 가요랑 대중문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요 10대, 20대랑 교류를 할 거야. 10대, 20대에다가 밑줄, 젊은 세대들과 소통입니다. 젊은 세대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가족, 한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어. 그럼 가족 문화에 관심이 많지. 가족 문화에다가 밑줄, 가족 문화에 관한 표현이 배우고 싶을 거야. 1에서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해 궁금해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 뭐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게 될 사람들이 주로 젊은 세대인지 아니면 한국인 가족들인지 밑줄기자. 어떤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언어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야. 어휘나 표현. 다음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언어 공동체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들,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상대방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요.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보자. 대화 상대가 속한 공동체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를 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53 갑니다. 가와 나를 보고 언어 공동체 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 생기는 문제점. 부추는 본추 강원도 방언, 솔 전라도 방언, 정구지 경상도 방언. 민지야 생일 선물 보냈는데 잘 받았니? 내 할아버지 생선 완전 치죠. 생선 치죠?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린지 전혀 전달이 될 수가 없어. 가는 지역 방언의 차이야. 밑줄 끌까? 다양한 지역 방언에다가 밑줄. 나에서는 10대의 줄임말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겼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라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언어 소통에서는 이를 배려를 해야죠. 할아버지한테는 배려하는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2번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다양한 매체에서 찾아보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다문화 관련 있는 사회적 상황, 최근 신문에서 성별과 관련된 상황을 다룬 기사.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제주도를 여행을 할 때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한 경험이 있어. 그럼 경험으로 얻었던 깨달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54페이지 가시고요. 생략해도 될 것 같아. 개성을 담은 글쓰기, 다양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를 해줘. 156페이지 갈게. 여러분이 글쓰기 계획을 짜서 개성 있는 글을 쓰는 거라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보시죠. 남북한 언어 차이에다가 밑줄.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하자. 이거 좀 천재노랑 천재박에서 했던 거 냄새 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그죠?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조리 실습 과목을 수강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조교가 짜준 조에 편입이 되어서 실습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학생들이 모두 다른 조로 가버려서 나는 그만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 같은 조에서 실습하기를 꺼렸던 까닭은 나의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야. 아, 북한인이라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나? 내가 나만의 음식 용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요리를 엉뚱하게 하면 같은 조원 모두가 실습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살림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 이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같은 종에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도 다른 음식이 만들어졌던 거야. 그러니 언어 때문에 약간은 핸디캡이 생겼던 거지. 나로 가볼게. 북한 말주민들이 리정혁의 집 앞에서 음식을 들고 왔다. 아, 아유, 참 밤늦게 미안합니다. 예, 무슨 일로? 전 초선 근무가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뭐 먹을 게 있겠소.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진작에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늦었구만 기래. 일 없습니다. 사양 말고 받으라요. 이거 내가 직접 담근 알밤주야. 라는 것으로 일 없습니다 넘어다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는 것으로 따뜻한 거절이죠. 가해사의 수필 북한의 음식과 식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문화 교류 이해의 필요성. 나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언어 표현, 알밤주 어떤 걸까? 알밤으로 술을 담근 거 좀 궁금하네요. 157페이지 갑니다. 가처럼 남북의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봐봐. 북한에서는 수업 시간을 상학 시간, 방과 후 활동을 소조 활동이라고 하는 등 학교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가 있어.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남한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당황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 북한이랑 우리의 어휘가 다르다면 서로 완전 내용에 오해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시죠. 이롭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이 쪘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북한은 못 먹잖아. 살이 쪘다라는 것은 뭔가 건강하고 요즘 별탈 없이 잘 지낸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 너 살찐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남한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 이롭다라는 거는 소용없다가 아니라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은 예시, 극성스럽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극성스럽다가 무슨 뜻이지? 긍정적인 의미로 손 빠르고 확. 그리고 극장이라고 하면 영화는 영화관이고 극장은 연극이랑 음악, 춤의 공연장을 또 극장이라고 따로 구분을 한대. 까지다라고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뜻이래. 까지다는 요새 우리는 좀 껄렁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바쁘다라고 하면 힘들다. 소행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부정적으로 남한에서는 범죄자의 소행. 남북한 언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다. 개인적 차원에다가 밑줄. 북한말에 보존되어 있는 고유어나 옛말도 찾아보시고 의미의 차이가 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하여서 언어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국가전 차원에서 결의말 큰사전과 같은 남북한 공통사전을 만들어서 어휘를 표준화하여서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거야. 또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연이나 이런 문화교류도 한다면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 158페이지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2-1이요. 2-2는 그렇게 열심히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태도를 한번 해볼까? 다문화 시대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듭시다. 표제. 그 표제를 뒷받침하는 부제. 우리나라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비중이 늘어나고 있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6,421명. 이는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100명 중에서 6명이 다문화 가정 출생아라는 의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지.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시대를 얼마만큼 성숙하게 살고 있을지 우리 사회 모습으로 들여다볼까? 국제 결혼을 하여서 한국에 온 땡땡땡 씨는 손님에게 밥솥에서 가장 나중에 뜬 밥을 주었다. 손님은 자기 밥부터 뜨는 땡땡 씨를 보고 언짢아 했지만 하지만 땡땡 씨의 고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따뜻할 때 바로 줄 수 있는 존중의 의미인 거야. 따뜻한 음식은 손님한테 대접해야 된다는 존중의 의미야. 두 번째, 너는 달라서 특별해.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언뜻 들으면 좋은 뜻으로 건네는 말이지만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가 그와 다르다라는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 한번 가시죠.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터키와 같이 머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예가 아닌 아니오를 뜻하는 나라도 있대. 와, 이게 어떻게 아니오가 된단 말입니까? 그죠? 아니오에다가 밑줄. 우리나라에서 엄지를 축혀 세우면 최고지. 중동 지역에서는 욕이래. 북한에서는 존칭 표현에 남한에 비해서 덜 사용한대. 선생님 식사했습니까? 라는 거는 막 서너 말 어미 시를 잘 안 쓴다는 거죠. 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자. 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의 소통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에다가 밑줄, 역지사지에다가 밑줄. 쌤은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기가 힘들까. 다른 문화 이해에다가 밑줄, 차별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159하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 단어는 안 풀기에는 좀 찝찝해. 조금만 풀어봐봐. 알았지?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정도만.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은 언어 공동체,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다마 간섭을 지니고 다양한 뭐가 있다고 언어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같은 언어 형식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지역적 배경과 언어 사용의 맥락,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바뀔 수 있고요. 언어 공동체 집단 또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언어의 실천 양상도 변화가 됩니다. 개성적인 글쓰기,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 개성적인 글을 쓰세요.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이해, 대화 상대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이해하고 뭐 하면서 듣고 말해야 된다. 배려. 각 언어 공동체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어. 특성.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 있게 국어 생활하자. 진정한 소통의 시작.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소통. 자문자다. 자신의 경험. 글쓴이의 생각. 그래요.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단원인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이 뒷타임 가서 4-2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알았죠? 9시 타임에서 4-1을 할 테니 링크에 경준아 그 강의가 올라올 거거든. 그럼 그걸 듣고 앞부분의 것도 쌤이 날짜를 조절을 해서 딱딱 해서 링크를 보낼 테니까 수강을 좀 해놓으시면 앞부분 시험 범위에 도움이 될 겁니다. 4단원은 좀 들어놓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자료집 이제 열심히 풀기 시작하고 문법도 좀 복습도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하고 이번 주도 1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오고 싶으면 오시는 거 대환영. 와, 고생하셨어요.